네, 여러분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채용 설명회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기관에 대한 또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요. 마지막 채용 설명회 기간에도 큰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보시면은 저희 화면을 통해서도 메타버스를 탑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여러분께서 이렇게 오셔서 즐겁게 함께 지금 들으시는 내용들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일 또 이 메타버스 많이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춤을 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채용 설명회 기간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기관인데요. 바로 한국수출입은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죠? 많은 아닙니다. 분들께서 또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마지막 기간 함께 채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입은행 인사부 최진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저희 수출입은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간략한 소개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당행 채용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진행 순서입니다. 우선 수출입은행에 관한 소개입니다. 당연히 어떤 기관이며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출입은행의 인재상과 그러한 인재를 뽑기 위해 당연히 준비한 채용 절차에 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 소개입니다. 우선 당연 여의도 본점 전경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여의도 본점과 전국의 지점, 국외 해외 사무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분들이 신입행원으로 입행하시게 되면 우선 여의도 본점 근무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행 본점 바로 앞이 여의도 공원입니다. 채용 담당자로서 수출입은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늘 말씀드리는 것이 공원을 앞마당으로 둔 회사라는 점입니다. 은행의 많은 직원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회사 앞 여의도 공원을 산책하실 수가 있거든요. 창문을 통해 여의도 공원의 사계절을 보면서 늘 직장 가까이 자연을 한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그리고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금융기관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출입은행은 공적 수출 신용기관으로서 수출입 금융을 지원하며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을 통해 개도국과의 경제 협력을 증진합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사업을 통해 평화로운 남북관계 통일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입은행은 많은 국가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과 기금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따라서 기관의 신용등급 역시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주요 기능을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공적 수출 신용기관입니다. 공적 수출 신용기관이란 자국의 수출 촉진을 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출, 보증, 보험 등의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중 수출입은행은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고요. 보험에 관해서는 유관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적 수출 신용기관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34개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수출입은행과 앞서 말씀드린 무역보험공사가 공적 수출 신용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적 수출 신용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아국기업의 많은 수출 프로젝트의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국기업의 대규모 플랜트 선박의 수출 산업에 대한 해외 발주처의 수입 결제 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래차, 2차 전지, 차세대 반도체와 같은 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 유망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금과 같은 다양한 사업의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금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적 수출기관으로서의 금융기관 역할 이외에도 수출입은행은 이른바 EDCF라고 불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가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와 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1987년 설립된 ODA 성격의 정책기금입니다. 또한 EDCF 업무 이외에도 남북협력기금 업무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사업 및 인도적 사업 지원을 지속 수행함으로써 남북한 상호 교류와 평화적인 통일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출입은행의 인재상 및 채용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재상입니다. 당행은 고객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수은인, 최고의 전문가를 추구하는 수은인, 리더십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수은인,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은인, 미래와 세계에 도전하는 수은이라는 5개의 인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이른바 NCS에 근거하여 직무기술서 등을 통해 채용 모집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형을 구성하고 있으며 오늘 드리게 될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인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엄격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2022년도 주요 채용 예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 인턴 채용입니다. 청년 인턴 채용은 2월부터 3월 사이에 약 110명 내외 채용이 예정되어 있으며 채용 분야는 본점, 지점, 장애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분야 내에서만 경쟁을 통해 채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기간의 근무 기간 충족 및 근무 평정을 통해 인턴 수료 및 우수 인턴 선정이 정해지며 인턴 수료 및 우수 인턴 선정자는 전문직 채용 시 우대 사항을 적용받게 되십니다. 다음은 전문직 신입 행원 안내입니다. 2022년도 전문직 신입 행원은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 채용은 약 20여 명, 하반기 채용은 약 30여 명 내외입니다. 통상 수출입은행은 상반기에 법직렬과 또 그때 해당 수요의 직렬 분야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경영 경제를 비롯한 기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기 공채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정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채용 일정, 인원, 채용 분야는 추후 공고되는 채용 공고를 통해서 확정된 예정이니까 이 점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직 행원 채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 전문직 채용 공고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금년도 채용 세부 전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현재 당행은 채용제도 개선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개선에 대한 방안에 따라서 올해 채용 전형이 좀 변경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 점도 꼭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세한 사항은 올해 공고될 예정인 전문직 채용 공고를 통해서 확정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2차 필기 전형이 있습니다. 1차 필기 전형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NCS 시험입니다. 객관식 NCS 시험을 통해서 별도의 서류 전형 없이 모든 지원자가 응시하시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일정 배수 합격자는 2차 필기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2차 필기 전형은 전공 시험과 논술 시험입니다. 출제 유형은 약수령, 서술형, 단답형 등 다양한 유형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기 전형 통과자가 이제 면접 전형을 응시하시게 됩니다. 면접 전형도 똑같이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면접 전형은 실무진 면접으로 인바스켓 면접, PT 면접 등 다양한 직무 역량 평가를 위한 면접을 치르게 되십니다. 이때 당연히 수출입은행의 특수성에 기반해서 토익 스피킹, 라이팅 시험도 평가하게 되고요. 이는 이제 여러분이 시중에 알고 있는 YBM 시험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면접 전형은 흔히 아시는 이제 인성 면접입니다. 경영진 인성 면접까지 통과하시게 되면 최종 합격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인턴 채용 전형 개요입니다. 청년 인턴은 우선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영어 성적, 재외국어 성적 등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한 후에 서류 전형 통과자에 대한 필기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필기 전형은 NCS 객관식 시험입니다. 필기 전형 합격자는 면접 전형을 치르게 되고요. 면접은 일정한 주제에 대한 PT 면접과 또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또 이 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사항이 지금 이 전형은 2021년도 작년도 청년 인턴 채용 공고를 기준으로 한 사항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또 올해 채용 계획이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채용 계획 수립되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채용 공고문을 통해서 확정됨을 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출입은행 채용제도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신 채용 설명회를 보셨는데요. 지금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금융권의 많은 분들, 기관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산업 분야에 많이 또 지원들을 하셨던데 네. 우리 담당자님은 어떠세요? 처음부터 목표가 수출입은행이셨나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수출입은행을 지원을 해서 이제
운 좋게 합격을 했고 네. 지금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지원 금융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A매치 데이에 음. 겹치는 여러 이제 공공기관들을 함께 지원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은행 하나를 지원을 했고 합격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한 곳만 이렇게 보셨군요. 네. 네. 그렇게 뭔가 딱 그 확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그런 이유는 없었고요. 없었는데 이제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구직자 입장일 때는 여기저기 이제 음. 많은 추천과 제가 또 검색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수출입은행이라는 기관이 막연하게 뭔가 좀 해외 사업을 하게 되고 음. 그런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있었었거든요. 실제로 들어와서는 더 많은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음. 더 깊은 흥미를 갖고 지금까지 재밌게 다니고 있는데 뭔가 저한테는 그런 해외 사업을 많이 하는 은행이라는 게 좀 특이점으로 다가와서 여기를 하나 좀 지원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표를 잡으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여의도에 좋은 산책이 네.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말씀도 드리셨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 안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또 이렇게 여의도를 산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에 또 시계상 사실은 원래 있었던 어떤 채용도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좀 축소되는 경향도 많으신데 우리 기관은 혹시 예정된 채용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채용 계획을 아직 수립은 아직 음. 연초이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고요. 네. 어디까지나 예정사항이라는 거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제 곧 있을 이제 청년 인턴 채용일 아. 텐데 청년 인턴 채용은 매년 이제 2월쯤에 공고가 나서 3월에 채용이 되는 일정이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이 음. 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채용 공고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채용 예정 인원도 작년에 이제 120여 명이 채용이 됐었는데 그 해당 인원 수준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수준으로 해서 아마 비슷하게 채용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청년 인턴 네. 그 지금 채용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혹시 네. 하반기도 계획이 좀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하반기에 매년 이제 장애인 청년 인턴 네. 채용 제도를 운영을 해 왔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진행이 될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음. 좀 많은 분야에 대한 채용은 아무래도 상반기 정기 공채에서 거의 음.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하반기 여러분들 또 스트립은행에 그 지원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공고를 예의주시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트립은행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만나보고 계신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채용 설명회에서 채용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고요. 또 그 기존과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혹시 달라진 채용 제도가 있을까요? 채용 제도가 달라지는 음.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저희 그 PPT 말씀드릴 때도 좀 음. 있었지만은 저희가 지금 채용 절차나 제도에 대한 네. 개선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안에 따라서 향후 채용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 검토가 완료되진 않았기 음.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뭔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그 많은 지원자분들한테 만약에 바뀌게 된다고 하면 충분한 사전 설명이 반드시 네.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일단은 그러한 뭔가 보도 자료나 그런 준비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채용 절차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표드린 것도 작년 기준의 채용 공고문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 큰 틀에서는 아마 바뀌지 않겠지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좀 미미하게 바뀔 걸로 생각하시고 기존 전형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용 공고 하실 때 이렇게 별표라도 써주시면은 좀 팁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알림 설정 이런 거 안 네. 되나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자, 2차 필기는 논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그 2차 필기 전형은 저희 그 흔히들 아시는 이제 A매치 전공 시험인데요. 저희가 약수령 시험, 뭐 단답형 시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객관식 시험 비슷한 것도 같이 섞어서 낼 때도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그 대학교 전공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보는 그런 종류 정도의 난이도의 음. 시험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경영, 경제, 법학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공부하시던 그 수준의 그 시험 문제가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나옵니다. 음. 그리고 그 작년부터 좀 저희 같이 시행했던 게 저희가 이제 일반 논술도 같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논술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제
상식선에서 이제 시사 상식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아무 상식이나 묻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직무 상황과 약간 관련성이 있는 주제를 던지고 그래서 본인의 논리력을 펼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시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시험과 논리력에 대한 동시에 검증을 좀 목표로 하는 그런 필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요점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공부 준비를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상식적인 그 수준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아,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뭐 네. 예시인데요. 예시. 예, 예시인데 이제 시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저는 네. 출제자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이제 법직열로 합격을 한 직원이었는데 네. 뭐 법학 전공자라고 하면은 뭐 어떤 법에 관련된 이슈가 있고 법적인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요. 법에 관련된 뭐 시사 상식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생각은 뭐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본인의 논리가 있기만 하면 정답은 없는 시험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근거를 충분히 설시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거죠. 오, 네. 굉장히 훌륭한 팁을 주신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면 정말 너무나도 현명한 답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아까 이렇게 시작하기 전부터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계셔서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수출입은행의 경우 면접 전형에서 인바스켓 면접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바스켓 면접의 예시라든지 또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인바스켓 면접은 이제 저희 1차 면접 전형에 있는 여러 면접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제 주로 직무 상황에 흡사한 상황을 주어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응시자가 이제 일정 시간의 준비 시간을 갖게 되십니다. 그 준비 시간 동안 본인이 이걸 충분히 소화를 하시게 되면 그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면접관 앞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또 면접관께서는 그 질문을 그 발표를 듣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해결 방안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방식의 면접 시험인데요. 이게 좀 저희 은행만의 굉장히 특별한 시험 방식인 게 저희가 이 면접을 전체적인 면접을 되게 공을 들여서 준비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공을 들여서 준비하는 면접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전공 지식을 묻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저희 직무에 관련된 어떤 실제적으로 있을 법한 상황 또는 있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모델 케이스를 주고 그걸 가지고 지원자가 전공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을 정도의 해법도 같이 던져주고 그래서 지원자는 그것만 가지고도 본인의 어떤 논리력이나 이해력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시험이거든요. 사실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도 늘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 어떤 직무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전공 지식은 필요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힌트는 같이 문제에 꼭 설시가 돼야 된다. 이걸 쭉 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문을 좀 되게 자세히 읽고 만약 힌트가 있으면 그걸 다 잡아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해법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상대방한테 발표하는 방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인바스켓 같은 경우는 영양 평가할 때 많이 하는 방식이시잖아요. 근데 네, 이것을 이제 일반 면접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설명을 너무나도 자세히 해주셔가지고 네. 네, 부담을 갖지 않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바스켓에 대한 그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음, 네. 자, 안녕하세요. 스트립은행의 기술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직과 토목직 등의 기술직은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주셨어요. 네. 음. 환경직렬, 기술직렬은 저희가 이제 그 환경 토목 직렬, 저희 기술직렬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 해당 관련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그 부서 이외에서도 다양한 금융 업무나 다른 업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 유관 부서인 기술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단순히 금융을 지원할 때 그거에 대해서 금융적인 타당성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타당성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적으로 뭔가 돈이 대출이 나가고 이게 정말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런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프로젝트가 워낙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가 대규모이고 또 좀 기술적으로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서 관련 전공자가 없으면은 이게 정말로 있을 법하고 좀 실현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인지를 저 금융 전공자나 법학 전공자만으로는 좀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토목 환경 관련 유관 전공자들을 채용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금융 쪽이 아니라 기술 타당성 심사에 있어서의 심사를 같이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 업무들을 같이 들어오시면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금융계에서 왜 토목 환경분들을 입사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들어보니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자, 또 이런 질문 있으셨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됐을 경우에 여의도 본점에서 근무 후 근무지 배지는 어떻게 되나요? 경험을 토대로 뭐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죠. 네, 이제 여의도 본점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저희가 들어오신 분들의 이제 상담을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즘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 은행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이미 이제 어느 부서가 있고 뭐 이런 걸 다 알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들어오시더라도 음. 저희가 이제 채용 이후에 이제 연수 과정이 진행이 될 때 어느 부서가 있다는 걸 각 부서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부서에서 오셔서 본인 부서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이러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들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요. 가급적 그쪽을 좀 배려하는 쪽으로 좀 배치를 하려 노력을 하지만 그거 외에도 또 이제 전체 인사 과정에서 뭔가 필요에 따라서 어느 신입 행원은 어떤 뭐 외국어라든가 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본인의 적성이 따로 그 능력이 따로 있으면 그 분야를 또 배정해서도 좀 이렇게 배치를 고려하고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답변해 주셨고요. 또 특히나 또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영어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2 외국어 자격증은 필수인가요? 제2 외국어 자격증을 볼 때 외국어는 어떤 곳을 선호를 하시나요? 먼저 첫 번째 그 언어와 관련된 질문을 좀 주셨어요. 네, 일단은 제2외국어 자격증은 필수가 아니고요. 네. 그 공고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제2외국어 관련된 다양한 성적들을 내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해당하는 배점에 가점을 드릴 수는 있지만 필수는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그에 따라서 어느 특별한 제2외국어를 저희가 우대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있으시면은 외국어에 해당하는 배점을 저희가 더 드리는 것뿐이고요. 수출입은행이 이제 가끔 여러 가지 오해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어를 엄청 잘해야 된다. 네, 아니면 뭐 맞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뭐 영어를 음. 되게 많이 잘해야 된다. 네.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맞지만 음. 이제 저희가 그것만 하는 조직은 아니고 다양한 다른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도 저도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직원은 아니었고요. 너무 겁먹고 네. 생각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가점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공을 들일 것 같은데 특히 제2 외국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하시나요?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말로 다양합니다. 네. 중국어, 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너무 음. 다양한데요. 저희가 근데 그 공고문상에 어떤 외국어가 음. 저희가 가점이 되는지를 다 적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아. 이제 본인의 외국어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고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점 상황에서의 그런 이득은 있으시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어떤 절대적인 뭐 플러스 요인이 되거나 없다고 해서 절대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건 전혀 아니니까요. 음. 그 부분도 좀 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거 마찬가지로 또 언어와 관련된 질문인데 무역 영어라든지 이런 자격증들이 입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무역 영어 자격증이 음. 있으면은 이제 네. 뭐 제가 그 자격증이 지금 어떤 건지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음. 아마 뭔가 무역 금융에 관련된 용어에 좀 더 친숙하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저희 은행에 이제 또 무역금융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해당 부서에 가서 본인의 역량을 뭐 이렇게 좀 활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런 자격증이 꼭 있어야만 뭐 저희가 좋게 보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 공공기관 채용 시험은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보게 되거든요. 특히 좀 공정성을 위해서 음. 필기 시험 성적이 좀 많이 중시되는 게 있어서 음. 그런 부분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필기 시험 성적으로 좀 커버할 수도 있고 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다각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시험이 다 중요하겠지만 필기 시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사실 제일 중요한 팁이시잖아요. 근데 네. 금융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필기 경험보다는 필기를 우선적으로 네. 준비를 해라 이런 정말 꿀팁을 주셨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자, 또 이런 질문 있으셨습니다.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무역보험공사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무역보험공사의 음. 차이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PPT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희는 대출과 보증을 하는 기관이고요. 음. 은행이니까요. 네. 무역보험공사는 이름에도 써 있지만 보험을 하는 어. 기관입니다. 음. 두 개 다 이제 공적 수출 신용기관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업무가 조금 다릅니다. 와, 지금 질문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지금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하나하나 지금 달아주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지금 한 두 가지 질문만 더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입은행의 신년사에서도 디지털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수출입은행 측에서 요구하는 지원자의 디지털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서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네, 저희 신년사까지 와, 검색할 줄은 신년사 몰랐는데 정말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디지털 음. 역량이 강조되는 거는 이제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디지털 역량을 구체적으로 어디를 요구한다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다만 좀 큰 차이점이라 그러니까 작년 채용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공계 분야의 지원자분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저희도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문과 중심의 채용에서 뭔가 이제 이공계 뭔가 전체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채용으로 저희 채용 제도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공계 채용도 제가 준비는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은 이게 해당 분야의 지원을 하실 때에 그거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거든 그런 능력을 요청을 드리거든요. 꼭 만약에 뭐 경영경제 지원자라고 하시면은 음. 그 경영경제에 관련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공계 지원자면 이공계 관련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음. 만약에 뭐 지문자가 어디 전공인지 모르겠지만 경영경제 지원자인데 나는 추가로 뭐 이공계도 다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면은 그렇게까지 저희가 요구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지원 직렬의 시험 과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질문이 정말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해 주셔서 네, 모든 그 질문을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답변을 지금 저희 인사 담당자분들이 나눠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찐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수출입은행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행에서 하는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 외에 어떤 자료들을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해외기준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 자료까지 음. 보실 정도면 이미 와, 정말 네네. 저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와서 당연 소개를 좀 음. 여러 번 보는 거일 것 같아요. 이제 수출입은행 업무를 단순히 이제 뭐 뉴스로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거기 좀 잘못된 정보들도 있을 수 있고 하거든요. 또 채용 포탈이나 이런 데 있는 글들은 이제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저희 기관 소개가 있으니까 해당 업무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다음 달에 저희 청년 인턴 채용 제도 있습니다. 많이 응시하셔서 실제로 저희 기관에 인턴이 되셔가지고 직접 뭐 반년 동안 경험을 해보시면 은행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시고 또 추가로 나중에 신입행원 채용을 할 때 우대 사항도 있으니까 그것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청년 인턴 채용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정보를 함께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희망하시고 너무나도 입사하시고 싶은 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신 질문에 좋은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채용 설명의 마지막 기간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지금 보시면서도 와, 대단하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지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한 키워드로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수출입은행은 땡땡땡이다. 수출입은행은 이제
수출입은행은 제가 신입생원 때 수출입은행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로 제가 뭐 연수받을 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긴 했는데 동반자이다라는. 예, 동반자이다. 네. 이제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입행을 했었는데 음. 이제 일을 해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수출입은행에 들어와서 많은 좋은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만나면서 진짜 어쩔 때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나의 동반자고 이 조직 속에서 내가 많이 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또 들어와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좋은 배움이 있었고 또 음. 깨달음이 있었던 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뭔가 수출입은행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으로도 같이 이제 동반자적인 정식으로 계속 여기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반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메시지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인사 담당자와 함께 동반자를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채용 설명회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도전에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내일도 저희 채용 설명회와 또 인사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